앞에도 엄청난 인원이 계시지만 제 옆에도 지금 엄청난 인원들이 계시네요. 오늘 조금 아까 몇 시간 전에 바로 이 자리에서 명당의 언론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고 팬분들을 가까이서 이렇게 만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하게 많은 기대감 가지고 오셨을 텐데요. 자리 순으로 그냥 인사 한번 들어볼까요? 수승호 배우님부터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시켜주시죠. 안녕하세요. 명당에서 박재상 역할 맡았던 주승우고요.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네, 흥선군 역할을 맡은 주승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명당에서 최종병기 김병기 역할을 맡은 주승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용식. 네, 안녕하세요. 영화 명당에서 혼종 역을 맡은 여은근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이 배우분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한 남자 감독 박기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쇼케이스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영화를 다 보신 관객 여러분들 모이셨기 때문에 아마 영화의 뭐 결말 부분이라던가 자세한 부분들에 대해 속 시원히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자리 될 것 같고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아직 개봉 전이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서 나온 스포일러가 될 만한 이야기들은 SNS라든지 아니면 친구에게라도 좀 함구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좋은 자리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박희원 감독님께 대표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언론의 영화가 첫 공개되었고 정말 본격적으로 명당의 어떤 레이스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언론 그리고 관객들에게 선을 보이시는 소감을 좀 남다르시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명당을 만드셨고요. 간단한 소감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쉽지 않은 기회 그리고 제 주변의 동료 선후배 감독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배우분들과 같이 작업했다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좀 거기에 대한 책임감, 모두 다 아시겠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연기라고 하는 빠지지 않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을 모시고 영화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는 부담이 이제 첫 번째 되게 컸고요. 7년 만에 제가 연출을 하는데 7년 동안 조금이라도 성장한 감독으로서 성장한 모습을 관객분들께 보여드려야 되겠다는 좀 다짐 이런 것들이 저한테 좀 부담이었던 것 같습니다. 땅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욕망을 가장 구체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대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명당의 소재가 굉장히 탁월하죠.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기에 자리순으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물을 가만히 보니까 적극적으로 이 박재상이라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사건을 좀 일으킨다기보다는 상황의 관찰자적 입장이라는 생각이 영화를 보니까 조금 또렷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거대한 물결을 어떻게 보면 휘말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캐릭터가 항상 너무나 성실히 준비하시는 배우지만 좀 작품 전체의 톤, 흐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더 시원한 작업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맞습니다. 처음에는 박재상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권선징악의 구성을 가지고 있는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어떻게 보면 좀 전형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영화를 보니까 굳이 꼭 그런 것만은 너무 수동적인 인물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 나름대로도 또 어떤 자신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받았던 그 피해들, 장동민 씨 세력으로 받았던 피해들, 그걸 13년 동안 가슴에 뿌옇뿌옇 담고 그 복수심 하나로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었는데, 그러다 이제 전환의 포인트가 이제 흥선을 만나게 되면서 물론 흥선이 순수했던 마음이라고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합력하여 이 나쁜 세력들을 좀
몰아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좀 더 선하고 좋은 곳에 써보자. 그것이 최고의 복수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물의 그 감정이나 어떤 흐름이 생겨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욕망의 소용돌이 안에서 유일하게 좀 자기의 본분을 꼿꼿하게 지키려는 인물이 또 조승우 배우가 연기한 박지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반면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겪는 인물,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보여주는 인물이 지정 배우가 연기하신 인물이죠. 아들의 왕위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물로서 등장을 하는데요. 왠지 박지간을 향한 인물의 마음만은 조금 복잡한 결로 가져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칼로 이 고운 얼굴을 베기는 하지만 그 장면을 보면은 그 박지간을 바라보는 한 가지 인간적인 시선 같은 것들 남겨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그 흥선을 연기함에 있어서 박지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을 거라 생각드는데요. 박지간에 대한 흥선의 입장을 어떻게 정리하고 가져가셨어요? 제가 조승우 씨를 바라보는 마음 그대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인가요? 네. 그래서 별로 승우 씨, 박재상의 눈빛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특별히 뭔가를 생각할 필요는 없었어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만나는데 이렇게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박재상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하지만 나라를 개혁하고자 그리고 이 지금 세도 정치로 인해서 그 혼란스러운 이 조선 후기를 바로잡고자 그 본인의 어떤 그 의지를 가지고 이유 있는 만남이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불편함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서로 칼을 겨누고 서로 다툴 때는 가장 가슴 아팠던 이제 신인데 박재상과의 신에 있어서 그 신의 토대로 이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 광기라고 할까요? 그 울분 모든 그 마음들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하이라이트 씬에 대해서는 아마도 오늘 관객 여러분들의 질문도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김성규 배우님, 장동 김씨 가문의 인간명기 김병기를 연기하셨습니다. 충무로의 최근 다작 요정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정말 최근 몇 년간 다양한 작품들 정말 부지런히 관객 여러분들께 선보이셨는데요. 최근 몇 년간 작품의 수를 세보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가장 다작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셨습니다. 이 작품만이 배우에게 좀 특별한 만족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만족감 생기셨어요? 특별한 만족감이란 거는 이제 악역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선한 역할들하고 코믹 캐릭터들을 해서 좀 갈증이 있었거든요. 갈증이 있었는데 다시 뭔가 이렇게 좀 나쁜 짓 눈을 좀 못되게 뜨는 역할을 하게 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오랜만에 또 느껴보는 재미였고, 그런데 또 사극에서 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신나고 설레이면서 현장에 갔었던 것 같습니다. 역할과는 크게 어울리지 않는 감정이지만 그 연기하시는 거 보면은 이 배우가 굉장히 신나서 연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화면에서 많이 목격하셨을 것 같습니다. 입소문이 많이 이런 캐릭터에 계속 나기를 바라고요. 유재명 배우님은 반대의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가장 궁극의 연기는 코미디 연기죠.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면 코미디를 전달할 것인가가 배우들에게 가장 어렵게 주어진 숙제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동안 좀 묵직한 작품들을 통해서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관객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우리가 그 은팔의 이미지를 많이 지워간 상태의 유재명 배우에서 다시 조금 코믹한 이미지를 접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이 영화, 그러니까 구용식이 구사하는 유머에 대해서는 조금 특별한 매력을 발견하셨기 때문에 다시 조금 유머러스한 캐릭터를 선택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떤 매력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배우들 사이에서 코미디가 연기에 가장 최고 경사라는 얘기를 농담삼아 많이 하는데요. 그건 이제 일단 웃기려고 작정하는 순간 다 들키고,
호흡을 끊기고 그 관객들은 썰렁해지는 그 자연스럽지 못한 어떤 의도가 드러나는 순간 코미디가 망가진다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용식을 머릿속에 두면서 마음을 품으면서 어떤 웃긴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 많고 우정이 깊고 친구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또 각 자기의 신념을 끝까지 용식의 신념은 살아야 된답니다. 죽지 말자. 살아야 된다. 개통반대 불러도 이승이 낫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그 신념을 더 가지고 있는 인물 같아요. 되게 서민적인 인물이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심을 하다 보니까 나름 조화를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이글거리는 탐욕과 욕망의 드라마 안에서 우리의 숨통을 또 키워주는 역할을 유재명 배우가 담당하셨습니다. 그게 윤활유 역할이라고도 칭하고 싶은데요. 이영근 배우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발성 자체가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을 팬분들은 꾸준히 지켜보셨던 팬분들이라면 아마 단번에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 배우가 사극이 처음이기도 하고 또 유약한 왕일지언정 어쨌든 위험을 갖춘 왕으로서 역할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목소리를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을까 싶은 어떤 연기를 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시겠죠? 네, 제가 사실은 화를 내본 적이 별로 없어요. 화가 나도 소리 지르면서 화내는 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삭히고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화를 추스리는데 대본에 보면 거의 다 소리를 많이 질러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촬영하기 전에 이제 발성학원에 가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더 해야 되지만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한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물론 아쉬움은 있었는데 그래도 안 했으면은 정말 큰일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결단에 있어서는 정말 뭐 감독님이나 아니면 회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은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영근 배우 연기 보시고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박희원 감독님은 추석에 물론 이 영화가 대전에 끼어들 것이라는 걸 뭐 처음 제작할 때부터 짐작하기는 좀 어렵지만 배급 상황이라는 것이 어쨌든 명절의 사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머릿속에 그려진 어떤 공통된 그림 같은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픽션 사극들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고요. 그래서 차별점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셨을 텐데 장르는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지만 촬영이라던가 미술이라던가 조금 새롭게 시도된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영화를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도전들은 좀 정말 새롭다라고 자부할 만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이제까지 추석뿐만 아니라 한국 사극 영화 중에 굉장히 괄목할 만하고 뛰어난 영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광해, 차도, 반상, 영양까지 굉장히 많은 걸출한 한국 사극 영화들이 있었는데 사극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그 영화들의 뛰어났던 점들을 살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우리도 그 영화를 따라가는 영화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 배우분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조금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 어떨까라는 그런 자연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만의 방식을 좀 찾아보자였던 것 같고 그것이 정극이라는 방향으로서 뜻을 좀 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극과의 차별, 특히 차별이라고 굳이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여기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또 여기 이 자리에 등장하지 않는 하나의 배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땅을 디디고 살지만 땅을 마주한 적이 있는가 어떤 시인이 땅을 밟고 사는데 땅에 누워본 거가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이런 이야기 시구를 본 적이 있는데 땅을 마치 벽화나 그림처럼 사람처럼 마주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사극 중에서는 좀
항공 촬영, 드론 촬영 같은 것들을 자주 해서 마치 땅의 모양, 땅의 느낌을 사람 얼굴 대하듯이 그렇게 좀 담아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땅이 이 영화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기도 하니까요.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아마 그 점에 많이 이입하실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초반에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아까 감독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10년 안에 이런 배우들을 또 모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참석하시지 못하셨지만 백윤식 배우, 문채원 배우를 비롯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영화에 출연을 했는데요. 박희원 감독님은 가만 보면 6명, 8명 이하의 영화들은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군사도 스캔들이라던가 포토피 게임도 굉장히 많은 인간 군상들이 얽히고 섞이고 그 사이에 이야기를 추르는 방식의 영화들을 찍어 오셨는데요. 이번에도 굉장히 많은 인물들이 주요 인물들로 등장을 하고 그들 사이에 드라마들이 아주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 기라성 같은 배우들을 촬영해놓고 조율이라던가 분배라던가 리듬감의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나요? 생각보다 별로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컷을 거의 2테이크 이상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NG가 거의 없었다는 얘기인데, 뛰어난 스태프분들 도움을 받아서 미술 촬영 조명 세팅을 해놓으면 여기 계신 배우분들이 거의 한 테이크, 2테이크에 그냥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다 오케이를 하시니까 사실 제가 특별히 현장에서 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농담 좀 많이 하고 밥 먹으러 가자 이런 얘기 좀 하고 해 떨어진다 빨리 찍자 이런 얘기 정도만 하면 그날 촬영 분량이 다 오케이가 나니까 좀 약간 제가 날로 먹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날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아까 뒷얘기를 살짝 들어보니까 사각 같은 경우가 찍어야 될 분량도 굉장히 많고 날씨 같은 것도 중요한 장르 중에 하나다 보니까 보통 정해진 회차를 지키기가 좀 힘든 장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굉장히 빨리 정해진 회차를 줄여서 찍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만큼 배우들의 어떤 테이크가 낭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들이 만들어낸 회차의 어떤 줄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영화의 현장이 얼마만큼 빠르고 신속하게 돌아갔는지를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승우 배우님 요즘 유재명 배우님과의 호흡에 대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으실 텐데요. 지금 박희건 감독님과도 포토피 게임 이후에 다시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배우분들이 그렇지만 조승우 배우가 지금 영화계, 드라마계에서 못 잡아서 안달인 배우인데 지금 2번, 3번씩 같은 작업을 하고 있는 배우와 감독이 있다는 게 좀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인 것 같아요. 팬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고요. 같이 다시 일하고 싶은 사람의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질문이 되게 허를 찌르네요. 다른 질문 하실 줄 알았는데 조건이 뭐냐고요? 어떤 분들과 다시 일하고 싶으세요? 마음이 맞는 사람이죠. 네. 그리고 작품도 잘 만들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다시 작업하시는 감독님들이나 시나리오 주시면 저 되게 우린 친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 하면서 잘 거절하거든요. 네, 근데 감독님 일단은 감독님이 되게 놀리기 좋아요. 이번에도 어디선가 얘기했지만 감독님 놀리는 게 그 현장에 있는 큰 빅재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좋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오늘 혹시 이 자리가 기사가 나간다면 놀리기 좋은 사람과 같이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는 문구가 그러면 안 돼. 감독님이 되게 따뜻한 분이라서 느껴지시죠? 감독님이 되게 여리고 따뜻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철부지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이 저희한테 부담감 없이 다가설 수 있게끔 만드는 큰 장점점 사람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신 분 같아요. 전체 배우들에게 공통 질문 한 가지씩만 드리고 간격적으로 마이크를 넘겨보고 싶은데요. 명당이 운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화라는 생각도 듭니다. 명당이라는 게 인간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땅의 기운을 뜻하지만 결국엔 인간이 그것을 선택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운명과 선택에 대한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어떤 연기를 하는 거에 있어서 혹은 그냥 개인적인 생활에 있어서 신념을, 운명을 조금 믿는 편이신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을 조금 강하게 믿으시는지 배우들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원근 배우님부터 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무언가 고를 때 되게 우유부단해서 이렇게 주변 이야기에 되게 많이 치우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옷 같은 색상 그런 거 입을 때 색깔이 많을 때 두 개 사면은 낭비 같고 하나를 사야 되는데 뭘 사야 할지 몰라가지고 그럴 때는 그냥 저의 신념보다는 주변에 이게 물어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같이 간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냥 이제 스스로에게도 물어볼 때도 있지만 그냥 저는 제가 이렇게 선택하기보다는 주변 인물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여쭤보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선택적 신념에 대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참고하며 선택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이재명 배우님은 어떤 편이세요? 사실 이제 대답할 때 잘 모르겠다는 말을 가장 경계해야 되는데 요즘 제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눈 떴는데 서울에 와 있고 작품만 열심히 했고 연기만 열심히 했는데 연기에 미쳐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젬병인데 운전도 못하고 그냥 연습하고 한잔 먹고 공연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서울에 와 있고 방 하나를 잡고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서 동료들과 멋진 자리에 있는 그게 어디서부터 온 복인지 운명인지 모르겠는데 하나 좀 분명한 건 제가 선택한 그 연기라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운명이라기보단 그때 운명처럼 만난 이 작업을 선택한 그때가 아마 저에게는 큰 삶의 어떤 결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일이 있길 바라는데 열심히 살아야죠. 뭐 용식이처럼. 저는 매 순간이 그냥 선택하는 거, 사는 것이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인 것 같아요. 운명처럼 찾아오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가 나비 효과처럼 하지 않나. 어떤 작품을 할 것인가도 선택을 해야 되고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카메라 셔터를 누를 것인가 말 것인가 선택해야 되고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끊을 것인지 더 얘기를 할 것인지도 계속 선택의 순간이라서 결국은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서 끊기로 결정하셨군요. 여기 선택했어요.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그 운명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택을 잘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해 봤을 때 그냥 제 인생과 제 삶의 주변의 것들을 되게 심플하게 좀 만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생각도 좁기는 하지만 좀 심플하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그 선택도 어렵지 않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제 운명을 제가 제 손으로 꼭 마치 만든 마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만족감을 느끼곤 하죠.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거는 분명히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무조건 다 운명이다. 그리고 예전에는 어떤 나의 삶이 내가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선택을 받기를 원하고 선택되게 하게끔
하는 게 저의 어떤 목표였다면 이제 또 다시 제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이 계속 왔었거든요. 그게 계속 연속인 것 같아요. 내가 선택받고 또 내가 선택하고 받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건 아마 죽을 때까지 계속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드린 건데 배우들이 평소 생각을 정리하신 것마냥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것 같고요. 아마 연기라는 운명의 정말 교통사고처럼 치여서 다들 지금 운명적인 길을 걷고 계시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선택을 해오신 결과가 지금 이분들에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해봅니다. 명당존 최선의 선택이 되기를 바라고요. 관객 여러분들 질문 오늘 많으시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 전에 주의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한 분당 한 개의 질문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좌석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인상착의로 부득이하게 정확하게 지목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속에 제일 먼저 주신 것 같은데요. 네, 파란색 옷 입으신 분. 네. 네,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배우분들이나 감독님도 굉장히 많이 수고하신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되게 군더더기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두 테이크씩밖에 안 가더라도 완벽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몰입해서 촬영하고 또 편집하셨는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우분들도 영화 다 보셨잖아요. 영화를 보고 나신 후에 이 씬은 내가 조금 더 테이크를 가서 더 완벽에 기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싶을 만한 그런 장면이 있으셨는지 배우분들께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는 모든 배우께 드린 질문 같네요. 이번에도 이영건 배우부터 답변해주세요. 네, 저는 현장을 갈 때 이제 씬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그 씬에 대해서 저의 생각만 가지고 가질 않아요. 그냥 오늘 찍는 씬은 이거구나 해서 감독님한테 가서 도착하면 여쭤봐요. 이 씬을 어떻게 찍을 것이며 어떻게 내가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왜냐면은 저 혼자 집에서 연습하다 보면은 틀에 박힐 수밖에 없는데 현장 가면은 장소도 있고 선생님이나 선배님들도 계셔서 더 몰입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상상한 대로 안 하는 경우도 많았고, 아까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언론시사할 때 언론시사했다가 맞나? 아무튼 백윤식 선생님이랑 마지막에 대면하는 장면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 씬 찍을 때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갔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가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딱 눈앞에 딱 앉아 계시는데 그냥 저절로 정말 위압감이 느껴지고 그 힘이 느껴져서 그런 식으로 최대한 현장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많이 배워나갔고 앞으로도 그렇게 열심히 배워나갈 생각입니다. 저는 영화 보면 꼭 몇 씬을 확인하고 싶은 씬이 있었는데요.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저 오늘 영화를 못 봤어요. 급하게 해결할 일이 좀 있어가지고 다음에 다시 보면 꼭 제가 제 개인적인 SNS라고 저는 항상 시사회 할 때마다 저만 나오면은 이렇게 눈 뜨고 못 보겠어요. 이번도 마찬가지고 항상 이거는 지금 영화뿐만 아니라 영상 영화 끝나면은 다시 찍으면 모든 씬이 아쉽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시 찍는다고 해서 또 그만큼 잘할 자신은 또 없어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저도 그게 가장 최선이었을 거예요. 물론 지금 혹시나 한 번의 기회가 더 있다면 다시 찍는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마 그보다는 못할 것 같아서 만족하는 걸로. 저는
원래 영화 같은 거 찍을 때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잘 어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독님이 저의 연기를 가장 객관적으로 봐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역할을 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독님이 오케이 크게 외쳐주면 저는 그 최선의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답변을 묘하게 피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네,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앙으로 가볼까요? 이쪽에 손 그렇게 흔들고 계신 오프숄더 입으신 관객분? 네. 네, 지금 돌아보신 분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승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노인 분장을 하셨잖아요. 왜 웃어? 네, 저는 상당히 팬이라서 그 모습도 정말 곱게 보였는데 본인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긴장하고 나서요? 저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뭐 배우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냥 내 삶을 살면서도 그렇고 정말 멋있는 할아버지가 돼야지 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미래에 대한 내가 할아버지 백발이 됐을 때의 그 모습을 그려놔요. 그때는 뭐 허리가 안 좋든 관절이 안 좋든 난 무조건 스포츠카를 탈 거야. 이런 거. 뭐 다리에 피가 통하든 안 통하든 난 청바지를 입고 다닐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 말씀해도 되나? 꼰대 같은 생각을 가지지 않은 진짜 정말 80이 돼도 15, 20살과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할아버지가 되어야지. 나는 막연한 생각이 있어요. 저의 이상이 있어요. 근데 영화에 보였을 때 그때 분장하고 되게 저는 분장을 한 2시간 했나요? 2시간 정도 누워서 받았는데 물론 분장 되게 디테일하고 저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던 그 노인의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외모만 봤을 때 물론 그 외 품성, 박지성의 품성 그거를 떠나서 외모만 봤을 때는 사실 좀 꼴보기 싫었어요. 자, 이렇게는 안 늙어야지 관리하고 늙어야지 하는 거. 네, 그랬어요. 아마 머리를 틀어 올리셨기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노인 분장을 한 또 한 명의 배우가 계시지 않습니까? 이승환 배우에게도 소감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제 그 씬 보고 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너무 이렇게 관리 못하고 막 사는 경향이 있어서 술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자기 관리 못하는 상태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을 수 되게 좋았어요 저는. 사실 뭐 다양한 옷을 입고 역할을 하는 게 배우들의 숙명이지만 나이 든 모습을 보는 것도 또 배우들의 그 재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본인들에게도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엔 이쪽 열에서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요? 많이들 주셨는데요. 제가 이럴 때 쓰는 굉장히 치사한 방법인데 지성 배우님 한 분만 지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복 입으신 분 지목하겠습니다. 저 조퇴하고 여기 왔는데 지성 배우님이랑 조승우 배우님에게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서로 역할이 바뀌어서 캐스팅이 들어왔다면 영화 캐스팅 제의를 받아들이셨을지와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영화 처음 봤는데 조승우 씨 연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박지성은 저렇게 표현할 수 있구나를 실제로 저희 연기하면서는 맞닥뜨리는 씬에서만 같이 만나니까
이제 제가 같이 하지 않는 신은 못 보니까요. 그런데 보고 나서 박지성 역을 많이 캐스팅 들어오면 나도 하고 싶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오늘. 그 전에 별로 안 들었는데 박지성 역 매력 있게 소화한 조승우 씨한테 마음으로 박수를 쳤죠. 네. 저는 형처럼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형처럼 이렇게 입체적으로 또 그런 게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연기는 제가 못 해냈을 것 같아요. 네. 아닌 거 아니죠? 예상은 했지만 훈훈한 답변들이 오갔으니까 투표하신 보람인데요. 네, 질문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까요? 다시 이쪽 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성균 배우님이 한번 지목해 주실까요? 지금 흔들고 계신 두 번째. 두 번째 줄에 계신 분이요? 네, 두 번째 줄에. 흔들고 계신 분이 많았나 본데요? 어떤 분이 회색 옷 입으신 분인가요? 네네. 전 지성 배우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드라마 킬미미도 그렇고 이 영화에서도 그렇고 그 한 영화 속에서 한 인물인데 약간 다중인격처럼 이 영화에서도 뭐 흥선대원 군이 그 뭐 김성균 배우님의 역을 숨길 때 그리고 뭐 조승우 배우님한테 숨기는 모습 그리고 실제 자신의 욕심을 보여주는 본 모습을 드러낼 때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인물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한 인물 내에서 여러 인격 혹은 여러 이런 다른 모습을 연기하실 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시다시피 아는 와이프 촬영을 하다가 지금 요즘 잠을 많이 못 잔 상태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답변을 잘 할 수 있을지 약간 좀 졸린 상태라 그냥 농담이다 생각하세요.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명당 자리니까 켈리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캐릭터를 7가지 캐릭터를 연기하고 나서 다 끝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그냥 제 인생이 마구잡이로 그냥 다 너무나 망가진 느낌이었어요. 어렸을 때 아팠던 기억들, 힘들었던 어떤 생활고 여러 가지 내가 받았던 상처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다가 연기하면서 뭔가 좀 진심을 담아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흥선군도 어떻게 연기하는 건 없어요. 그냥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흥선군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흥선군의 핸디캡은 뭘까?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뭐 불안했던 어떤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이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모자람이 뭘까? 그런 인생 속에서 이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떠한 욕심이 생겨났을까? 등등을 생각하다 보면 그 씬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연기할 때는 그걸 뭔가 계산한다기보다 약간 이게 맛이 간다 그럴까요? 그게 약간 좀 가요. 그러면서 끝내고 나면 내가 뭘 했나 잘 기억도 못할 정도로 그런 어떤 감정 같은 카타르시스를 느끼는데 그게 연기의 매력인 것 같고 그걸 잘 표현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번 영화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부분들을 최선을 다했지만 좀 저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오늘 영화 보고 만족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이 땅은 내가 가져야겠어라고 마지막에 이제 얘기할 때는 그때는 딱 한 가지 생각만 했어요. 뭐냐면 감정에 너무나 몰입해서 이 횃불을 실제로 저 절 안으로 던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했어요. 정말. 아까도 잠깐 김성현 배우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연기하다 보면 너무 몰입하면 실제로 해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 감정 상태는 제가 컨트롤 못하면 진짜 화엄사 절 안으로 횃불을 던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꼭 쥐고 들어가기 전에
던지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여기까지 이걸 계속 연습해서 제 몸에 익숙하게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적당한 답변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다음 기회에 탁구를 꼭 잡아주신 덕분에 뉴스 화면에서 지성 씨를 안 받아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가운데열에서 한 분 질문 받아보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김성균 배우님 하셨죠? 유재현 배우님께서 한 분 질문해 주실까요? 뒤쪽에 소개되신 것 같은데요. 제일 위쪽 관객분이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제가 사실 앞에 분이랑 질문이 비슷한데요. 지금 앞에 오신 분들 전부 다 굉장히 다작을 하시잖아요. 특히 조승우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뭐 드라마 라이프는 정방이요. 가는데요. 하셔도 올 거예요. 곧 뮤지컬도 하시고 지금 다들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하시면서 사실 한 작품을 하실 때 그 작품만 찍고 또 다른 작품을 하시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베테랑이시니까 가끔의 그런 빠른 시간 안에 그 캐릭터에 몰입할 수 있는 노하우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지성 배우님은 찍어놔주시는 건 패스다. 이분한 티가 나나요? 그러면은 저희가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받기 위해서 사회자의 재량을 양해해 주신다면 몇 분께만 답변을 들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조승우 배우님 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원근 배우님 답변으로 두 분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드리면 지금 어떻게 보면 명당이라는 영화 작년 8월부터 올해 1월 1일 날 끝났어요. 저는.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8개월 넘게 지났잖아요. 시간이. 그 사이에 저는 이제 라이프라는 드라마를 찍었고요. 근데 사실 이 명당 홍보를 하러 나왔을 때 처음에 며칠 전부터 홍보를 시작했는데 너무 이 박재상 역할이 저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배우가 이제 영화를 찍고 홍보 활동을 했을 때 그 최고의 큰 고충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이미 이 캐릭터는 떠나보냈고 저는 지금 딱 오늘까지 부승이었거든요. 그런데 난 박재상을 그 전에 그 억지로 끌어와서 그때 어땠지? 아 맞아 그때 그랬어. 이런 식으로 막 기억을 소환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상 캐릭터를 하나 찍고 나면 바로 잊어버리는 편이거든요. 버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바로 그냥 놔줘요. 그래야 다음 작품을 또 다시 할 수 있고 또 바로 뭐 다음 작품 만났을 때 지키는 제외시킬게요. 그거는 하도 많이 했던 작품이죠. 새로운 캐릭터를 만날 때 빨리 그 캐릭터랑 친해지기 위해서 계속 대본을 놓지 않죠. 계속 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장을 다니면서 선배님들이나 감독님이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는데 항상 대본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은 물어봐라. 그래서 저는 명당 찍을 때도 궁금한 거 감독님한테 많이 여쭤보고 그 다음에 다른 작품 할 때도 대본 계속 생각하고 자기 전에도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생각 많이 할 때가 밥 먹을 때랑 머리 말릴 때 정말 많은 생각이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그냥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친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많이 여쭤보고 뭐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그냥 세세하게 늘 여쭤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렇게 애교 있는 말투가 어떻게 왕이 됐나 몰라요. 그죠? 들을수록 굉장히 신기하네요. 사실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혹시 짧은 질문이시라면 짧은 답변이 가능한 질문이라면 마지막 열애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질문이어야 돼요. 이원구 배우님 한 분 질문해 주시죠. 어떤 분께 질문 받아볼까요? 저기 되게 올바르게 저기
올바르게 손드시는군요. 저기 주황 살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뒤에 계신 분 말씀하시는 네, 거죠? 지금. 네. 명당을 찾는 영화인 만큼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촬영하셨을 것 같은데 혹시 촬영하시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이나 만약 없으시다면 인생을 사시면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나 혹시 가보고 싶은 곳이나 아니면은 이제 좋으셨던 곳 추천 좀 해주세요. 이것도 사회자의 양을 양해해 주신다면 김성균 배우님과 유재명 배우님 답변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형님이 이제 거기 입구에 거기가 뭐예요? 거기가 그 나름 뭐 그 화엄사 입구 밑에는 관광지면서도 너무 한적한 관광지 느낌? 무슨 호텔 같은 굉장히 낡은 호텔들인데 거기 식당들이 있는데 거기가 음식이 뼈해장국 6,000원인데 서울에서 먹어보지 못한 퀄리티인 거예요. 막 뼈해장국 먹으면 아주머니들이 막 파김치랑 막 진짜 그게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화엄사 얘기하시길래 우리나라 최초로 촬영을 한 장소다 뭐 이런 얘기 하실 줄 알았더니 회장님 얘기. 네, 진짜 막 북엇국 이런 게 5,000원, 6,000원인데 진짜 형 그럼 우리 서로랑 메뉴 공유하고 다음날 그거 먹었는데 파김치 먹었냐 뭐 얘기하고 황급히 유재명 배우님께 수습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머리 공판이 굴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를 되게 좋아하는데 부산 사람이고 그래서 휴가를 못 가고 계속 일만 하다가 여름이 지났는데 저희가 문경의 가은에 계곡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단양 그쪽에 무슨 계곡이 있었어요. 근데 문경 이쪽이 충북이죠. 충북 경북 문경 이쪽이 가은 여기가 정말 좋은 계곡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름 모를 계곡에 가서 저희 여기에 나오지 않지만 천하장안이라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랑 팬티 하나 입고 이렇게 막 뛰어들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갔던 휴가 중에 가장 즐거웠던 휴가인 것 같아요. 네, 그 정한 기억이 안 나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렇습니다. 오늘 검색어에 화엄사 국밥 이런 거 뜨는 거 아니라고 모르겠어요. 재미있는 답변 감사드리고요.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가 정해진 시간 관계로 아쉽지만 이분들을 보내드려야 할 안타까운 시간이 오고 말았습니다. 명당 아까 말씀드린 듯이 그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뭐 얼마든지 기쁜 반응들은 가능하지만 스포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자제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지금 개봉 전이라 많이 떨리고 기대하고 계실 텐데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감독님 배우분들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듣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봉 감독님부터 끝인사 한 말씀 해주실까요? 제가 이제 데뷔한 지 10년이 됐고 3편째 영화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번 영화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배우들하고 많이 대화를 나눴고 많이 시간을 보냈고 또 제 스스로의 얘기도 배우들하고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게 우리들의 호흡이 됐던 것 같고 의지가 되고 믿음이 됐던 것 같아서 제가 편집을 하면서 편집을 잘해야 할지보다 자꾸 우리 배우들 얼굴이 생각나고 그때 일이 생각나고 얘기가 생각나서 좀 앞으로 영화를 하면서도 이런 경험을 이런 느낌을 다시 가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이라는 자존심 때문에 참 말 못하는 것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자리에 계신 배우분들 그리고 참석하지 못하셨던 배준식 선생님과 문채원 씨에게 인간적으로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언론 시사도 하고 관객 여러분들과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만난 자리가 어떻게 보면 처음인데 정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정말 그때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 뭔가 관객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하는 마음도 내심 들기도 합니다. 우리 영화 추석에 개봉하는데 추석에 정말 다양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해요. 그렇지만 우리 영화를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고 아껴주시고 나쁜 말 말고 좋은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저를 비롯해 정말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입소문, 좋은 말씀들 꼭 널리 전파해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간절하게 말합니다. 저도 좀 간절하게 사람을 좀 살리는 땅이 있는 것 같고요. 땅에 대해 잘 모르지만 사람을 또 이렇게 망하게 하는 땅이 있는 것 같고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나와 함께 있을 때 즐거운 어떤 사람이 있고 되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게 다 아까 말씀하신 선택 같은데요. 저희 영화가 말하는 건 그것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운명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주체적인 어떤 행위가 무엇인지를 땅이라는 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소 묵직하지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로, 영화적 재미로 선사하는 어떤 선물 같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 부탁드리고요. 재미가 없으셨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가족들과 추석에 나들이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즐거운 영화 많은 홍보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곧 추석인데 성묘 가시면 우리 영화가 반드시 생각날 추석 연휴 영화를 재밌게 보셨다면 우리 영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영화 유행어 큰아버지 집에 가셔서 이제 2편은 내가 가셔야겠어. 오늘도 집에 가셔서 아버지 보시면 이제 이 집은 내가 가셔야겠어. 도와주시면 좋은 말씀이셨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그 모든 배우분들도 다 똑같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늘 매 작품마다 진심으로 연기하는데 이번에 진심이 통해서 이 명상도 많은 분들께 사랑받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이렇게 관객분들과 얼굴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좋네요. 저 영화가 이제 추석에 개봉하잖아요. 아마 이제 가을이 성큼도 아니고 그냥 아예 와버렸는데 아마 저 영화 끝날 때쯤엔 진짜 겨울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뭔가 이렇게 가슴이 싱숭생숭해지고 뭔가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그런 계절이잖아요. 너 때문에 그래. 네가 이상한 거 해가지고 이 집은 내가 가져야겠다고? 아무튼 저희 영화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만큼의 의미라도 있었으면 저희는 그걸로 됐습니다. 그러길 원하고요. 앞으로 얘가 회계래 성균이 형이 성명할 때마다 생각나신다고 하지만 이제 해년마다 추석 때마다 또는 설날 때마다 아니 그 얘기 아니야. 설날 때마다 저희 영화가 TV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영화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도 잘 돼야지 뭐 이렇게 풀어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여러분과의 시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질문과 감상의 시간 만들어서 감사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